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도 목이 많이 쉬었죠. 오늘 와가지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왜 끓느냐? 그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지방자치를 중단시켰던 그 장본인인 사람하고 같은 성씨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답답합니다. 사실 87년도에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때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바로 시작된 게 아니라 또 한참 여야의 논쟁 속에서 진행되다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 지방에서 많은 그 경기도민들 또 시민들 군민들 함께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그 목소리와 내용들을 듣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처지와 내용들을 들으면서 법률까지 만들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말 지역과 현장에서 만들었던 조례를 근거로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 시행했던 부분들을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 지자체의 그 특히 사회보장 사업들을 유사 중복 사업이란 이름으로 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진짜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거고 그 선출직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도민들, 군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정말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냥 내두지 왜 우리가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합니까? 근데 전 아까도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좀 법적 그 쟁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정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끌고 가도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가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했냐면 중앙정부가 하지 못했던 분들 찾아낸 것도 있는데 이 사회보장 분야 쪽 아니더라도 뭐 생활임금 조례라든가 뭐 공공산후조리 설치에 대한 뭐 운영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중앙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방정부가 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파 안심조례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워낙 뉴타운 사업이 많았었는데 뉴타운 하는 것만 만들어놨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취소하는 거는 법으로 안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뉴타운 해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이 공공건물이 이 공익을 위해서 갑자기 그 메르스 환자가 나타난 건물 같은 경우는 봉쇄해버리고 병원이나 건물주 아니면은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물을 봉쇄했을 때 그게 메르스 환자가 나타났던 어떤 공공성 때문에 건물을 봉쇄했을 때 거기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조례들을 만들고 했거든요. 그만큼 중앙정부가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지방자치를 통해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해냈는데 이제 이런 활성화된 내용들을 하지 말아라. 이 사회안전망이라는 거는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 안전망이 뭐예요? 그물 아닙니까? 그물. 위에서 높은 데서 뭘 하고 있는데 안전망 하나 치는 게 안전하겠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 치는 게 안전하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분명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그런 안전망들을 찾아내서 중앙정부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취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못하게 생겼습니다. 제 토론 자료 75페이지도 보면 당장 지금 경기도는 시군수 복지 서비스 대상 수가 많아가지고 타 시도에 대비해가지고 예산 비중이나 피해가 아주 큽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고사 처우개선비 지원비가 705억 원이고 무암돌봄 사업이 120억 원인데 이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사업을 중앙정부가 어떤 여러 가지 내용으로 폐지하거나 축소를 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민원 듣습니까? 귀 딱 막고 눈 막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잖아요. 이 모든 발생된 민원을 지방정부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하지 말라 그러고 민원 발생된 거를 어떻게 중앙정부에서는 눈기 다 막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챙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사회적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는 취지에서
그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일자리 지원 재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유사사업이라고 만약에 하지 말라 그러면 이 큰일들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우리의 권리와 요구와 자기들이 공약했던 내용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씩 눈 감아주고 그냥 내떴더니만 이제는 하고 있는 것까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도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이 내용을 5분 발언으로 발언을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거 싸우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이거 판사들한테 맡겼다가 판사들이 대통령 손 들어주면은 그럼 그거 따라가야 돼요? 전 그것도 불안해요. 왜? 법적으로 손 들어주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분들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만들고 집행했던 바로 지방 권력들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자신을 갖고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비록 의원이지만 해결 방법이 싸우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 이 부분들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전달이 되겠지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법률과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권리의 질을 망가뜨리는 정부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